자, 윤석열 정권 심판 벨트라는 게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거기만 콕 찍어 찾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박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양평 갔었죠, 양평.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양평 갔네? 이렇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왜 거기를 갔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서 있는 면면들 한번 보십시오. 최재관 후보도 그렇고 이소영 의원도 있고 그 옆에 민주연합 공동대표 두 분도 계시고. 저게 그러니까 형식이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어가지고 기자들도 엄청 많이 왔고 저걸 이제 보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든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지지자들이 느끼는 언론에 대한 분노 이것 때문에 기자회견 진행할 때 사실 좀 약간의 좀 걸림돌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기자들이 네. 질문만 하면 지지자들이 화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그런 거죠. 저 친명 공천 이야기하니까 이제 우야유가 나오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딱 멈추고 이제 핵심은 그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양평 고속도로 이게 이제 윤석열 심판 로드, 심판 벨트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건데요. 갈 때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마이크 잡고 있는 장면은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네. 지금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유세는 마이크를 못 잡습니다. 참고하시고 양평 고속도로 한번 보죠. 원희룡이 백지화 그래놓고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그걸 또 어마어마하게 갈라치기를 했었죠.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백지화를 선언했다가 백지화를 또 취소한다고. 백지화 그 말 선언 자체를 뒤집었는데 그러면 원안대로 갈 건지 수정한 대로 갈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저 상황은 내가 봤을 때 윤석열이 물러나면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여러분 오늘이 3월 8일이죠. 윤석열이 당선된 날 바로 전날입니다. 그때 참 시간 빠르다 진짜. 새벽에 울면서 집에 갔던 바로 그 엄청 신경질 냈던. 2년을 우리가 잘 버텨왔죠. 그 사이에 당선되자마자 인수위에서 며칠 만에 가장 먼저 장관으로 내밀었던 자가 원희룡. 윤석열 정권 원희룡이었어요. 그리고 인수위 때부터 그거를 착착 변경 작업을 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고속도로 정점에는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죠. 거기를 이재명 대표가 간 거예요. 국민들이 다 까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로드가 있는데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이제 김성교를 언급합니다. 당시에 양평 군수였던 김성교를 언급하면서 사실 김성교가 그랬잖아요. 저 뒤에 나오지만 옛날에 인연도 있지만 지청장 때 인연도 있지만 장모님 때문에 김성교가 고생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그러니까 사실은 여주지청장 하면서 김성교랑 친분 쌓아서 장모 다 봐준 거죠. 네. 개발 그렇죠. 부담금 영원 이렇게. 이 과정들이 있는 사람을 공천했다. 이것도 이제. 근데 저 사람이 의원직 탈락이 박탈이 됐잖아요. 네. 선거법 위반으로. 네. 근데 그 사람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박탈된 사람, 의원직이 날아가면 한동훈 말로는 그랬잖아요. 우리는 공천 안 한다. 근데 선거법으로 날아간 사람을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공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고 사무장이 이제 벌금을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 벌금.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한동훈은 그렇게 핑계를 그렇죠. 대겠죠. 네. 원래 나가면 안 되는데 네. 경선을 붙였어. 이태규랑 경선 붙여서 김선교가 이기는 바람에 네. 이게 공천이 강서구청 확정됐어요. 김태우하고 다를 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는요. 소위 말하면 1타 3피예요. 3피. 양평 고속도로를 딱 갔어. 윤석열 때리는 거. 김건희 때리는 거. 원희룡 때리는 게 다 되잖아. 원희룡이 왜 양평으로 안 가고 계양 올라갔을까요? 양평으로 가야지. 그렇죠. 백지화 시킨다고 해서 그 범죄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백지화 시켰다는 것 자체가 근데 겁먹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개항에서 선거 운동을 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원희룡입니다. 수사 받아야 될 자들이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게 이종섭이, 김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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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김행은 그냥 얘 같아서 그냥 그렇게 부르려고요. 우리 동훈이랑 같이.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양평으로 시작으로 갈 곳들이 있어요.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수사 개입 관련해 가지고 그 해병대 수사 개입 관련해 가지고 신범철이가 수사 개입
관련자 중에 한 명이고 공수처에 의해서 출국 금지된 6명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어. 총선 나가잖아요. 그 총선 나가는 김범철 지역구 충남 천안갑 간답니다. 와 신범철. 신범철. 네.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강승규라고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이었던 네. 강승규가 그 지역에 있잖아요. 홍성 예산에 윤석열 시계를 10,000개를 뿌렸다는 논란이 있어요. 그 몇 명이나 된다고. 그게 이제 홍문표 쪽에서 이제 열받아 가지고. 그 지역 예. 그 지역 강승규 지역구 관제 대목이 관련된 또 거기를 간답니다. 다음에 대전 유성을 여기는 이제 뭐 이상민. 황성하 박사도 있고 이상민도 있지만 카이스트 예산 삭감. 아 여기 요즘 황정아 잘 하고 있더라고요, 박사님. 네. 그 다음에 119대 29 부산 갑니다. 부산. 그러면 지역을 돌 때마다 상징성이 막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머리 좋다. 뭐 선거 운동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벨트 타고 쭉 내려가고 막 네, 네. 올라갔다 맞다 하는 거.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그게 아니라 중요 지점을 딱 찍어서 거기 가서 일깨워 주는 거죠. 여러분, 윤석열 심판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양평 고속도로는 진짜 너무 큰 건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그 어떤 사안의 크기로만 보면 양평 고속도로 건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심판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맞아요. 진짜 엄청나게 큰 사건이거든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너무 큰 사건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그 상대적으로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다 네. 작아 보여져. 근데 이제 윤석열이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언론에 그렇게 막 이슈가 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는 면이 많았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가서 기자회견을 하고 따로 이렇게 방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슈가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저 강상면 거기 갔고 그 다음에 양평으로 돌아와서 기자회견 했던 거예요. 이거 보면은 참, 야, 선거 방식 괜찮다. 네. 괜찮다. 이런 게 있고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좀 기자들이 질문해가지고 야유 나왔던 바로 그런 거죠. 여기 지금 비명 행사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했던 말이 뭐냐면, 이번 민주당 공천은 혁신 공천이고 공천혁명이다. 공천혁명이란 말은 아마 새날도 며칠 전부터 써왔었죠. 네. 왜냐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리둥절했고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지지자를 넘어선 공천이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뜻이 반영됐다고 보기보다는 지지자들이 아니 경선해가지고 친명 비명 떠나서 당선이 됐는데 그걸 기자시키가 비명 행사라고 하면 돼? 당원들 뜻인데 이게 있잖아요. 경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까요? 예를 들면 이제 그게 완전 국민 경선이냐 아니면 당원 50대 뭐 여론조사 50이냐 하는 건데 딱 전화를 걸어요. 그럼 일반 여론조사처럼 보이잖아. 그럼 지지하는 정당은 누굽니까로 물어봐요. 그럼 민주당 어떤 사람은 중도 어떤 사람은 국민의힘 찍을 거 아니에요. 일단 여론조사는 다 받아. 그리고 그 데이터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빼요. 왜? 안 찍을 거니까. 예. 역선택이 올 거니까.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표하고 중도의 표하고 합쳐서 합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과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똑같더라. 별 차이 안 나더라. 요거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공천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50% 또는 이제 열린 뭐 공천한다 그러면 100%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게 그 지역의 주민 5만 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잖아요. 그러니까 5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조사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특징은 뭐 대부분의 지역에서 응답률이 10%가 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진짜 혁신적인 거예요. 보통 정당에서 5만 명 대상을 표본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시작하면 많으면 5%, 6%? 정말 잘 나왔다고 했을 때가 7, 8%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10%를 넘었다는 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심판 심리가 엄청나게 강하게 있다는 거예요. 자, 상황이 이러니까요. 여러분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진짜 선거운동 공천 거의 다 끝나거든요. 선거운동 들어가고 이제 우리가 이기는 길만 남았다. 그리고 이따가 여론조사 이야기 해드리겠지만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는 스킵하셔라. 전혀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후보 12명을 압축했다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 공천이 있고 시민사회 공천이 있어요. 네. 시민사회 공천이 4명이 맨 앞에 들어가요. 1, 2, 3, 4번이. 네. 그리고 나머지 저기 이 새진보연합. 새진보연합,
진보당, 민주당 이렇게 이제 순번 번갈아 가면서 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이제 이게 이제 국민 후보가 이거예요. 민주당 후보가 아니라 시민사회 추천 후보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그 땅콩회양 박창진 전 대한항공 객실 사무장도 있고요.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도 있습니다. 저는 임태훈 소장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얼마 전에 사퇴하셨길래 뭐 다른 계획이 있으셨나 했더니 비례. 그러니까 저 임태훈 소장을 그 타겟 삼아 가지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뭐라고 또 공격할지 너무 뻔합니다. 이게 또 이렇게 그 성정체성 가지고 굉장히 비아냥되면서 인격 모독적인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 중에 4명을 뽑아서 상위 순번 4번까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까 새진보연합, 진보당, 민주당이 번갈아 가면서 하게 되는데 총 후보는 30명이잖아요. 그중에 이렇게 해서 10석을 시민사회, 이제 저 시민사회 분들은 어차피 민주당으로 들어와요, 사실. 나머지 새진보연합하고 진보당에 6석을 주는 거잖아요, 합쳐서. 30석 중에 이렇게 10개를 지금 민주당이 아닌 곳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나머지 20석을 민주당이 30번까지 이제 추천하게 되는 건데 상위 순번에는 계속 골고루 돌아간다는 말씀드리고 현실적으로는 한 20번 정도까지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따로 또 비례 후보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192명이 신청했다 그러고요. 이 정도면 작은 거죠. 많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그 20석 자리를 놓고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무조건 순번을 매기는 게 아니고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전략 지역, 대구 경북. 그러면 거기에 이제 지금 입후보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인미의 경북도당위원장도 있고 거기 경북도당의 청년 뭐 맡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역 배려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 배려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아하는 후보가 무조건 상위 순번에 간다거나 본선에 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런 경선이라는 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불만이 있는 것들이 이제 합쳐지면서 결국에는 복잡하게 뽑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총선 때는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비례 후보를 모집 시작한다는 공고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선정 방법을 공관위 내부 심사로 뭐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국민이 참여하는 오디션 방식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열린 공천을 한다는 게 확인됐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저런 것들은 주말이라도 새날 텔레그램 정보방에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오셔가지고 자 참여해 주시고요. 어제 앙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말했던 게 난 너무 귀에 들어왔다 그럴까요? 전현희 후보를 중성동 가배에 공천한 이유가 권익위 위원장 시절에 윤희숙 땅 투기 이 건을 조사했었다는 거죠. 각이 제대로 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죠. 윤희숙이 봤을 때 전현희 위원장을 보면은 지리는 거죠. 아니 왜? 그러면 남자만 지려? 하기스 선물을 해드려야 됩니까? 우리 선물도 한 박스 보내드려야겠네. 전현희 의원 때문에 이미 윤희숙이 결과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하게 된 떨어뜨린 사례. 그러면 이거는 각이 제대로 선다고 하기에는 한쪽에 너무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가 일어난 다음에 윤희숙이 사퇴를 하게 됩니다. 봐봐요. 정권 교체 이후에 의원직 사퇴하겠다. 지랄 위원병을 하고 있는. 권익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그게 전현희 권익위원장 시절에 권익위 조사 결과가 윤희숙을 낙마시킨 거죠, 사실은. 진짜 최고의 라이벌 대결. 그러니까 이게 있어. 윤석열이가 그 모습만 보면 지리듯이. 전현희 입장에서는 완전히 자기를 뭐랄까 확 옥죄했던 전현희 위원장이 자기 후보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직들도 윤희숙 싫어합니다. 왜? 임차인. 그러니까. 저는 임차인입니다 했는데 봤더니 자기 집이 따로 있고요. 자기가 근무했던 지역에 자기 소위 회사 KDI. 회사라고 표현하면 그렇긴 한데 거기서 이제 뭐 뭔가를 이렇게 짓고 할 이 땅을 미리 샀는데 알고 봤더니 윤희숙 아버지야. 근데 그 노인이 그 넓은 땅을 혼자서 경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이직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윤희숙이 너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것도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기본 소양 같은 거여가지고 어느 정도는 봐주거든요. 근데 유니석은 좀 도가 지나쳤죠. 네. 자,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전현희 위원장이 이제 그 선거운동을 재개했는데 반응 좋아. 그리고 정말 착한 우리 청년당원들이 전현희 위원장 많이 돕습니다,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이제 그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전현희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방송하다 만나본 정치인 중에 제일 착해요. 근데 국회 같은 데 나가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살포하면 단호하지 않습니까? 우리 편한테 정말 이렇게 착한 사람 처음 봤어요. 인간적으로 저는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야기가 좀 세긴 하는데 정치권에 가면 호사가들이 꽤 많습니다. 연예계랑 똑같아요. 그러면 누군가에 대한 선입견을 몇 번 듣잖아요. 그건 되게 어떻게 보면 진영 내에서의 이런 거 있잖아. 야, 그 야수 저 이번에 총선 나갔는데 지역 평판 안 좋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경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현희 위원장은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인격적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겨야지 무조건.